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분기배당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분기에 투자를 해볼 만한 분기배당주가 뭐가 있을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분기에 배당금을 받으시려면 6월 28일 수요일에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날 하루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은 8월 중에 받게 되는데요. 일반 계좌에서 보유를 하셨다면 배당소득세 15.4%는 제외하고 들어옵니다. 저는 배당주로 투자를 하기 괜찮은 종목이냐를 판단하는 척도를 결국 은행 예금 이자보다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높냐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면 배당 수익률이 중요하지는 않겠지만요. 배당주 투자의 목적이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도 은행 이자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배당금을 받으려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이실 텐데요. 요즘에 저축은행 중에서 1년 예금 기준으로 최고 금리는 4.5%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으면서도 1년의 이자로 4.5%를 주고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배당주의 배당 수익률은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당연히 높아야겠죠. 그래서 적정 수익률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하시는 바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미니멈으로 6%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은행 예금하고 금리 차이가 1.5%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배당주 투자를 해보겠다면 배당 수익률이 6% 이상 되는 종목 중에서도 향후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거나 혹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주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할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탄탄한 기업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6% 이상 예상되는 종목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분기 배당하는 종목 중에서 올해 예상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화면 보시는 4종목인데요. 이 4종목들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5%대로 예상되는 종목이 또 4종목이 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효성 ITX, 그리고 케이카는 제가 예상하는 배당금이 올해 큰 오차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삼양옵틱스 올해 배당금을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양옵틱스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이 거의 절반 정도 줄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를 직격탄으로 맞았는데요. 그래서 1분기 배당금은 100원을 공시를 했는데 21년과 22년에는 200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 배당금부터 100원으로 줄어들었고 2분기에는 다시 실적이 흑자로 전환할지도 약간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삼양옵틱스는 지난 2년 동안은 연 배당금으로 900원을 지급을 했지만 올해 배당금은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삼양옵틱스는 2분기 실적과 배당금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5% 미만 종목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쌍용 CNE가 올해부터 배당 정책을 변경을 했죠. 이제 분기당 70원씩 배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5% 이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실적에 연동해서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이 제가 예상했던 10,000원보다는 더 많을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주가 상승을 바라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삼성전자 우선주, 전년과 같은 배당금을 올해도 받는다면 현 시점에서 배당 수익률은 2.6%입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배당주로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 4종목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지주 3인방을 묶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금융지주가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1분기에 600원 배당을 했고요. 증권사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제가 예상을 해본 올해 배당금은 3,510원인데요. 전년보다 160원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매 분기마다 600원씩 배당을 하다가 마지막 4분기에 큰 규모로 배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KB금융은 1분기 배당금으로 510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하나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증권사 컨센 기준으로 올해 예상해본 배당금이 3,090원입니다.
전년 대비 14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KB금융도 마찬가지로 1분기 배당금과 같은 금액인 510원을 3분기까지 균등하게 배당을 하다가 마지막 4분기에는 큰 규모로 배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신한지주를 보면 올해 1분기 배당금으로 525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는 1분기와 동일하게 배당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525원씩 균등하게 배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올해 총 배당금은 2,100원으로 전년보다는 35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제가 예상했던 연간 배당금 3,51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8.4%입니다. 세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KB금융은 6.2%, 신한지주는 6%로 예상됩니다. 2분기만 떼어서 보면 하나금융지주는 배당금으로 600원을 예상을 하고요. 배당 수익률은 1.4%, 그리고 KB금융은 배당금 510원, 배당 수익률은 1%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지주 2분기 배당금은 525원, 배당 수익률은 1.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각각 1,000만원 정도로 현재 투자를 한다면 하나금융지주는 연간 배당금이 세후 기준으로 약 71만원, 그리고 2분기 배당금은 약 12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KB금융은 연간 배당금이 약 53만원, 그리고 2분기 배당금은 8만 7천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는 연간 배당금이 약 51만원, 2분기 배당금으로는 약 12만 7천원 정도를 세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세 종목 모두 전년 1분기보다는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2%와 1%로 전년 동기보다 약간 늘어났는데 하나금융지주가 무려 21%나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세 종목 중에서는 1분기 실적 개선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익 규모를 보면 KB금융이 약 1조 5천억 원이 나오면서 현재 한국 금융지주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1조 4천억 원 정도로 KB금융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 종목은 올해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1,5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아직 소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은 약 2,7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신한지주는 1차로 매입했던 약 1,300억 원 규모는 소각을 했고요. 현재 2차로 1,5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지주 올해 초에 주가가 53,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후에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 은행이 파산하는 등 이런 영향을 주면서 주가가 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주가는 올해 초 고점 대비 2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최근 저점은 작년 가을이었던 35,3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는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22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3.5배이고요. PBR은 0.3배 정도 됩니다. 자, 두 번째 KB금융을 보면 하나금융지주와 차트는 비슷합니다. 올해 초 고점이 67,000원이었으니까요.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18%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작년 가을 저점은 43,100원이었으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15%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KB금융의 PER은 4.6배, PBR은 0.4배인데요. 리딩뱅크답게 4대 금융지주 중에서 밸류가 가장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지주도 주가 흐름은 앞선 두 종목과 비슷한데요. 다만 차이점은 현재 주가가 전 고점 대비해서는 22% 하락했지만 작년 가을의 저점 대비해서는 5%만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작년 가을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2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4배, PBR은 0.4배인데요. KB금융보다는 약간 저평가 상태이고 하나금융지주보다는 약간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은행주 3인방은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크게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에 금리가 크게 오르는 환경에서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인한 순이자 마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도 있고 또 앞으로는 금리가 동결 혹은 하락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향후 실적이 전년보다는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 대출 연체 등 부실에 대비하는 충당금을 확대하라는 정부의 공고 때문에 수익이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다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은행주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세 가지 리스크는 현재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또 이런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 종목 중에서 저는 하나금융지주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평단가 이하에서만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투자를 하신다면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저에게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중이 많은 종목인데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내용을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SK텔레콤 올해 1분기도 830원 배당하였는데요.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전년과 동일하게 분기마다 830원씩 배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오늘 주가 기준으로 연간 배당 수익률은 6.7%, 그리고 2분기 배당금 83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1.7% 예상이 됩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SK텔레콤을 1000만원 매수를 하신다면 201주 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연간 배당금으로는 세금을 제외하고 약 56만원, 그리고 2분기 배당금은 14만원 정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저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아주 좋았죠. 전년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이 2.2%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약 14%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37%나 늘어났는데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배당금 때문에 순이익이 크게 늘어났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에 실적이 든든하게 버티는 것을 보면 경기 방어주라는 게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면 작년 여름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작년 말에는 악재가 연달아 나오면서 올해 초에는 주가가 44,000원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5만원을 넘었다가 다시 조금 밀려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작년 가을 고점 대비해서는 7%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 올해 초 저점 대비해서는 14%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23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PER은 11배입니다. 이 종목은 1분기 실적도 양호했고 현재 주가가 회복되는 추세인데요. 크게 두 가지 악재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뜰폰으로 인해서 무선통신 점유율이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SK텔레콤의 가입자 수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시장 전체 가입자 수 대비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하는 게 우려가 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5G 요금제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공공재 언급을 하면서 요금 인하를 강하게 압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새롭게 분기 배당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현대차와 우선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2분기부터 분기 배당 시행이 유력합니다.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보면 우리금융지주는 9.5%, 그리고 현대차를 배당주로 투자를 하시겠다면 우선주를 투자하시는 게 효율이 좋겠죠. 우선주가 세 종류가 있는데 배당금을 100원 더 받을 수 있는 현대차 EUB는 작년에 7,100원 배당을 했고요.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2분기에 배당금을 얼마를 줄지가 궁금한데 일단 2분기 배당금이 확정되면 나머지 3분기와 4분기까지 배당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NG도 분기 배당 가능성이 있는데 분기 배당을 할지 아니면 그냥 1년에 2번 배당하는 반기 배당을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KTNG도 2분기에 배당을 하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기 배당주들은 8월에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올 한해도 성공적인 배당주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